아르테시안.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했다면 증상이 없어도 바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 우려로 모레 고3부터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던 등교 개학이 일주일씩 또 미뤄졌습니다. 5번째 등교 연기인데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되는 국산 유도 로켓 비공의 핵심 기술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지난 연휴 서울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처음 알려졌던 게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6일인데 닷새 만에 최소 9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보면 지금까지는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여기 말고도 충북, 부산, 제주 여러 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휴 동안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사람 가운데 아직 2,000명 가까이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소식 김영래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이 또 한 차례 확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땐 5월 1, 2일 이태원 방문자로 한정했지만 이후 연휴 기간 방문자 전체로 대상을 넓혔고 이번엔 기간을 닷새 앞당겨 4월 24일 방문자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들은 2일 이후 증세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태원 클럽 일대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이뤄졌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한두 명이 이번 집단 감염에 유행을 일으켰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연휴 때 이미 다수의 감염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그런 감염이 소수에 있었고 그게 클럽이라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다시 오픈한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약간 증폭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가 파악한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여전히 2,000명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파 가능 기간을 4월 24일로 앞당길 경우 검사 대상은 또 한 번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클럽 방문자들에 의한 2차 감염 사례는 이미 23명을 넘었습니다. 당국은 확진자 셋 중 1명 이상이 진단검사 당시 무증상 상태였다며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경우 숨지 말고 서둘러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자, 추가 확진자 가운데는 클럽에 갔다가 감염된 사람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2차 감염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6명인데 그 회사 다른 직원들도 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건축 디자인 회사.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중랑구 거주 20대 남성 A씨의 직장인데 어제와 오늘 이틀 새 이 회사 직원 6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건물입니다. 해당 사무실이 있는 4, 5층은 현재 폐쇄됐고 공용 승강기 역시 이렇게 사용 정지 표식이 붙은 상태입니다. A씨를 통해 2차 감염된 직장 동료 6명은 서울 동작구와 강동구, 강서구, 수원과 용인 등 모두 5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6일 첫 증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동료 확진자들은 8일부터 증상을 보였습니다. 야근이 잦은 디자인 회사 특성상 동료와 장시간 접촉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걸로 추정되는데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거의 다가 지금 검사 사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심하게 이 건물을 다 폐쇄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래층 사무실들도 다 적어봤어요. 명단에서. A씨는 지난 2일 클럽을 다녀온 뒤 8일까지 4차례 더 출근한 걸로 파악됐는데 출퇴근할 때 4212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9일엔 서울 중구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5시간 넘게 외부에 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를 잇따라 감염시킨 A씨의 전파력을 감안하면 증상을 보인 뒤 사흘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사와 진료소 등을 오간 만큼 대중교통 내 2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이번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코로나에 걸렸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가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84살 여성 A씨는 30대 외손자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하루 전 함께 식사한 외손자의 확진 소식에 A씨는 딸 부부와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씨는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이신데 비해서 건강 괜찮으신 걸로 전 증상이나 이런 게 있어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셔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북구 거주 50대 여성도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 감염된 27살 아들에게서 옮은 걸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20, 30대 젊은 연령층의 치명률이 낮아도 고령자가 감염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해왔는데 다양한 연령대에서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 직원들도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가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청주 현대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에 이어 어제 경기도 부천 현대백화점 내 식당 직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군인 가운데도 오늘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태원에 갔었던 걸 스스로 먼저 말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면서 신고를 받았는데 모두 49명이 자진 신고했습니다. 김학규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의한 부대 내 2차 감염이 확인된 지난 주말, 국방부는 자진 신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일대 클럽이나 식당, 술집 등의 방문자입니다. 퇴근 이후 숙소 대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라는 군 당국 지침 위반 소지가 있지만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징계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 등 엄중하게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간부 13명과 병사 4명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스스로 알려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훈련병도 확인했는데 32명이 입대 전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이들 49명을 모두 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클럽에 갔던 간부에게 옮은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4명이나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한 군인 확진자는 모두 8명이 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일부 나오지 않은 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이버사령부와 경기 용인의 육군 직할부대에 대해선 장병 휴가를 통제했고 그 외 부대는 정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일부 부대에선 휴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오늘 보건당국이 밝혔듯이 지난달 24일 이후 서울 이태원에 갔던 분들은 증상이 있건 없건 검사를 받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 방역망을 다시 짤 수 있고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신분이나 또 동선이 알려질까 봐 검사를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00여 명 가운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 사람은 1,982명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 3일이 지역 확산을 막을 중대 고비로 여기고 경찰과 통신사 협조를 통해 방문자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90여 명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확보해 명단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한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는 사람들을 자발적 검사로 유도하기 위한 검사 이행 명령도 내놨습니다. 이름을 비워둔 채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인데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게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앞으로 2, 3일이 서울이 뚫리느냐 아니냐의 중대 고비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음식점이면서도 술과 춤을 함께 즐기는 실내 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클럽과 감성주점 같은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으로 이들 시설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유사 유흥시설이 7대 방역수칙을 어기면 영업금지를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그동안 많은 감염자가 나왔었던 신천지 교회라든지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아직 밝혀진 게 없고 그때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상황의 심각성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확진자가 90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가 깜깜이라는 건 이미 황금 연휴 이전부터 일대의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확진자들의 무증상과 경증 환자 비율이 높고 활동량이 많은 20, 30대가 많다는 점도 추가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말이나 아니면 접촉으로 인한 노출은 많았을 거기 때문에 양성률, 발병률이 어느 정도는 높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문자 추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클럽이 작성한 출입자 명부는 부실했고 유흥업소라는 특성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방문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태원이란 지역적 특성상 외국인 출입이 많았던 것도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병의원 집단 감염은 물론 대구 신천지 사례에서도 그나마 신속하게 명단을 구해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고리를 차단하는 건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는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 20일까지는 추가 확진자 발생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그럼 남주현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클럽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퍼지다 보니까 확진자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3명 가운데 2명이 20대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코로나19 인식 조사를 보시면요. 연령대별로 참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건강 문제나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74%였는데요. 네. 20대에서는 66%에 불과했습니다. 또 내가 감염되냐 마냐는 어느 정도 운이다. 라는 문항에 20대에 54%, 30대에 6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60대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부분을 젊은이들의 낙관론과 연결지어 설명하는데요. 20, 30대의 일반적인 생각을 유추해 보면 운이 나빠서 내가 감염되더라도 나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거다. 어떤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건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피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대 가운데 감염되는 걸 두려워하는 비율은 전체보다 낮은 반면에요. 감염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네. 이태원 상황과 관련해서 이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면 더 숨고 검사 자체를 피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익명으로 검사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네. 그것 말고도 내가 걸리는 건 운이고 또 심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가족,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검사를 받으시길 해당되는 분들께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오늘 당국 발표를 보니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증상자의 범위도 더 넓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임상 증상에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만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오한, 근육통, 인후통뿐 아니라 후각, 미각 소실이 추가됐습니다. 이태원 다녀왔는데 열 안 나고 기침 안 한다고 해서 검사 꺼리지 마시고요. 뭐 냄새가 안 느껴지거나 안 맡아지거나 입맛 없거나 또는 아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빠른 속도로 퍼지다 보니 예정돼 있었던 전국 학교의 등교 수업이 또 연기됐습니다. 당장 모레 수요일부터였던 고3의 등교는 일주일 뒤인 20일로 연기됐고 또 나머지 학년들의 등교도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늦춰집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는 걸 전제로 한 거라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5번째 등교 연기에 대해서 먼저 안상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고심하던 교육당국은 결국 모레로 임박했던 고등학교 3학년의 첫 등교 시점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습니다. 대입 입시 일정과 진로 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고3 학년이 모레 먼저 개학하기로 했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확산세와 심각성으로 볼 때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정도 일주일씩 늦춰져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은 오는 27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다음 달 3일부터, 다음 달 8일에는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주요 시도 교육청들도 등교 일정을 미루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고3 이외 학년의 등교 일정은 오는 20일까지 지켜보고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 등 대입 일정에는 추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예정됐던 첫 등교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렇게 등교 일정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은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고3 수험생들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등교하면 수능 등 대입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심적 부담입니다. 학력평가와 중간고사 등 각종 시험도 늦춰지면서 1학기 내내 연이어 시험을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험 보다가 6월달 한 달을 다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수능 준비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정시 모집 수능 경쟁에서는 졸업생한테 훨씬 뒤질 거예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등교가 늦어지면 실습조차 하기 어려워 취업에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럽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악화할 경우 1학기 내내 등교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은 맞벌이나 취약계층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워킹맘이라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원래 이제 이모님들도 쓰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불안하고.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추이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등교 개학일을 오는 20일 확정할 방침이지만 당분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한지연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연기고 아이들 돌봄 문제도 있어서 막판까지 정부가 고심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사실 교육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모레 예정된 고3 등교 미룰지 말지 고심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상황에 이어서 막판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방역당국 의견 존중해야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긴급 영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전국에 분포돼 있고 아직도 접촉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2차, 3차 지역 전파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여론도 등교 반대로 흘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반대하는 서명이 18만 명을 넘어섰고요. 경기교육청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성남과 용인에서 학부모 긴급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55% 넘는 수가 등교에 반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교직원들도 원어민 교사들 혹시나 이태원에 다녀가진 않았을지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교직원들에 대한 검사 계획 같은 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전국 교직원 숫자가 현재 60만 명에 달합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인권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을 방역당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만약에 교직원이 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거나 접촉 사실을 숨겨서 방역에 지장을 준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 연기 발표 접하면서 고3 학생들이 가장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 대입 준비가 걱정이네요. 지장은 없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방역당국의 조사 또 판단에 따라서 고3을 포함한 전 학년 등교 수업일 또다시 다음 주 또 연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올해 1학기가 6월, 7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필고사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게 문제인데요. 입시 전문가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등교에 상관없이 선생님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차분히 입시 전략을 세워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잘 들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렇게 학생들 학교 가는 날짜는 다시 미뤄졌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회사 가는 사람들이 전보다 늘면서 대중교통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모레부터 많은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시민들이 몰립니다. 사당역부터 교대역까지 내정거장은 출퇴근 시간 가장 붐비는 상습 혼잡 구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가 최근 코로나 이전의 80에서 90%까지 회복됐습니다. 6월 중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혼잡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간간히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눈에 띄는데 앞으로는 혼잡 시간에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모레부터 지하철 혼잡도가 150%가 넘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개찰구부터 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혼잡도 150%는 160명이 적정 인원인 지하철 한 칸에 240명이 탄 경우입니다.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보는 건 무리 없는 정도입니다. 승차를 거부당한 사람은 이런 덴탈 마스크를 판매대나 자판기 등을 통해 구입한 뒤 착용하면 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잡도 170%는 한 칸에 280명이 타 팔을 들지 못할 정도인데 이 경우 정차를 하지 않고 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열차를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1에서 8호선까지만 적용되는데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급행선은 승객들을 완행으로 분산 유도하겠다며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승차 정원이 46명인 시내버스도 60명 넘게 타면 예비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온라인 신청은 별 문제 없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카드 회사가 사람들 모으려고 경품을 내걸었다가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별다른 사고 없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지만 오전 한때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청 오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현재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각각 30만 가구 이상이 신청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 가운데 약 10조 원 정도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사들 입장에선 고객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을 자기 회사 카드로 신청하면 경품을 주는 마케팅을 시도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이미 공지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며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나라도 일단 중단을 좀 했고요. 이미 안내받으신 고객들이 있으시잖아요. 신청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진행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차츰 줄어들면서 지난주부터 비행기를 다시 띄우기 시작했던 에어 마카오가 사흘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환자가 국내에서 다시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출입국 절차가 복잡해서 손님이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 시작한 지난 2월 초 에어 마카오는 인천 마카오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일 에어 마카오는 주 1회 인천 마카오 왕복 항공편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운항을 재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에어 마카오는 이달 말까지 운행 예정이었던 인천 마카오 비행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태원 그런 것도 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마카오 현지도 이제 저희 항공 그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한국 상황도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복잡해진 출입국 절차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운항 재개를 철회한 요인이 됐습니다. 항공 수요 급감으로 국제선 운항을 거의 멈추다시피 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 각 나라의 사정을 평가하며 임시편 등 운항 재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코로나 감염 재확산 여부에 따라 언제든 하늘길이 다시 막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하는 백악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또 자가격리된 사람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참모는 일하러 가는 게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통령 집무실 근무인원 줄이고 또 고위직들은 매일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백악관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근접거리에 있던 군인에 이어 펜스 부통령 대변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 방역 수칙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접촉하는 고위직들은 매일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바깥문을 닫고 집무실 근무 인원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음식을 내오는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에 겁을 먹었고 부통령 대변인이 확진자로 드러난 데 대해 짜증을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참모는 애국심 때문에 출근하지만 일하러 가는 게 무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That I would be taking risks, that I'd be safer sitting at home at my house than going into a West Wing. 주말 사이 자가격리설이 돌았던 펜스 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고 일단 오늘 백악관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부통령 대변인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가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미 보건당국 최고 책임자들은 내일 상원의 코로나 대응 청문회에 출석 대신 화상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고 지지도 하락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 달에는 야외 정치 집회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차를 밀었다가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고 알려졌는데 이 경비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사건 일지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59살 최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 주민들이 최 씨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사건 일지입니다. 지난달 21일 최 씨가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 A 씨 차를 민 게 발단이었습니다. A 씨는 돈 받고 일하는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며 폭행했고 관리사무소까지 끌고 가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협박했다고 최 씨는 진술했습니다. 안 나가고 왜 계속 있냐. 변경이 사퇴하지 않는 사회라는 건 없다. 계속 사퇴만. 27일엔 초소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CCTV 없냐고 물어본 뒤 10분 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날 최 씨는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서도 받았는데 A 씨는 최 씨가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뒀던 최 씨는 억울하다, 결백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제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고용 때문에.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갑자기 불량하신 거 아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는 저고요. 간이 침대 하나 펼치기도 비좁은 일터는 고인을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가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 사용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가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받은 기부 수입 가운데 약 40%를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부금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이용수 할머니 의혹 제기에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기부금 수익은 모두 35억 원. 이 가운데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나비기금처럼 사용처가 정해진 기부금을 뺀 비지정 기부금은 22억 1천만 원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 중 41%인 9억 1천여만 원을 할머니들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부금엔 지난 2017년 시민모금으로 할머니들에게 전달한 8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 사업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치료 지원, 인권 명예회복 활동 지원, 쉼터 운영, 정기 방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할머니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위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김복동 장학금이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재직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에게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학금 취지에 맞는 선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유출된 기술 가운데 국산 유도 로켓 비궁의 핵심 기술도 포함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되는 기술입니다. 지난해 퇴직한 연구원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의 대학 연구소로 이직해 있는 걸로 군과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최대 36발을 장착해 쏠 수 있는 국산 유도로켓 비궁입니다. 여러 표적을 동시에 쫓아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 국방부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 해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지정된 표적을 알아서 찾아가는 기능이 비궁의 핵심 기술인데 모두 시커, 즉 탐색기에 녹아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비궁 탐색기 기술도 이번에 유출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혐의자 23명 가운데 한 명인 A씨가 지난해 가을 퇴직하면서 비궁 탐색기 기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무단으로 대거 내려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가 ADD 근무 당시 사용했던 개인용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ADD 측은 현재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UAE 한 대학 연구소로 이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항공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간 것 같습니다. PC에서 신체 검사 자료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민 가기 위한 자료도 연구소 내에서 다 만들었던 거죠.
SBS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에 전화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학은 UAE가 무기 관련 연구대학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군과 경찰은 유출 사건 핵심 혐의자 23명 중 A씨 등 2명이 해당 대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해외 기술 유출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만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소속으로 6년간 기내 청소를 했던 57살 김계월 씨. 회사의 무기한 무급휴직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7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있지만 하청업체,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에선 해고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지원 정책이 쏟아졌는데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정리해고, 통보잖아요. 이처럼 일자리를 잃고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2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2천 명, 33%나 많았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34.6% 증가한 1조 원에 육박하며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게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이제 3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 반영을 좀 해야 될 걸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6만 3천 명으로 2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또 30대에서는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하다 보니 20, 30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아예 막혀버리고 있음이 드러난 겁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많게는 300만 원까지 주는 취업 지원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일명 취업지원 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85만 원보다 적고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 원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수당 신청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환노위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넣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에 걸쳐 A출판사와 4개월, B출판사와 6개월간 계약을 맺고 일했던 예술인은 일거리가 없을 때 돈을 받는 겁니다. 보험료는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배달대행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여야 이견으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용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1대에서 논의하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안정 입법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인 셈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의 추가 확대에는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어제 3주년 연설에서 말했던 전국민 고용보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또 자영업자까지 고용 안전망에 포함시키려면 그 보험료를 누가 또 얼마나 낼지부터 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란 사회 안전망은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고용주들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현행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근로자의 고용 그리고 보험료 분담에 기반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1대1로 내는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부터 문제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은 플랫폼 업체 등이 실질적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자영업자를 끌어안는 것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모두 자동으로 가입돼 자영업자로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공평한 부담을 위해선 정확한 소득 파악과 소득에 연계된 보험료 부담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 징수 체계의 개편,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재설계까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와 새로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킬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재정부담 증가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야만 전 국민 고용안전망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로 알려진 N번방의 운영자 대화명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단방의 전모 씨, 박사방 조주빈에 이어 주요 성착취 대화방 개설자가 모두 검거됐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상 정보를 캐내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만든 대화명 갓갓. 지난해 2월 1번부터 8번까지 이른바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으로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문화상품권으로 입장료를 받다 잠적한 갓갓은 올해 초 박사방에 나타나 경찰이 자신을 잡거나 감옥에 보내진 못할 거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대화명 갓갓 24살 대학생 A씨를 그제 긴급 체포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에 불려온 A씨는 6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십 명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앞서 조주빈의 경우처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악 무도했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핵심 가해자였던 갓갓이 잡힌 만큼 이 사건이 정말 끝까지 제대로 처벌받고 신상 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등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최근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고 팔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법인들이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법인들의 주택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정말 다 법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공인 중개소들도 법인 소유 주택부터 권합니다. 법인으로 하면 다 올수리를 간다고 보셔야죠. 싱크대, 장판, 화장실하고 다 뜯어 고친다고 보셔야죠. 경기 남부 등 올 들어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일부 비규제 지역에선 부동산 법인의 주택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값이 6억 미만이어서 자금 추적을 피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부동산 법인은 물론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은 앞으로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행태 또는 편법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토부는 또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 택지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비규제 지역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들 조치로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규제 지역의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 걸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정부가 오늘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한 70개 나라 가운데 처음인데 정부는 지금까지 89개 나라와 국제기구에 K-방역 경험을 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미국행 화물기에 한국산 마스크 200만 장이 실립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긴급 지원한 물량입니다. 오늘 오후 미 동부에 도착한 마스크는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의료시설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요청한 70여 개 나라 중 정부는 미국을 첫 지원국으로 골랐습니다. 외교부는 동맹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 의지를 피력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감사 트윗을 올렸습니다. 진단키트 수출 때 그랬듯이 마스크 지원에서도 지원 여력, 상대국 필요성 못지않게 동맹과 전략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미국과 EU 등 66개 나라, 23개 국제기구와 방역 협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K방역 경험으로 코로나 국제연대를 선도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의료보건 자문단 파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